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따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사범 형량 강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마약사건 진행하고 있고 무혐의 받은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 받은 적도 있고 1심에서 구속됐는데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건들 그리고 혼자서 진행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시다가 1심에서 구속돼서 항소심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제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뭐 양형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마약, 그 다음에 향정, 그 다음에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행위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대마, 매매, 알선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그 다음에 필로폰, 케타민, 엑서시 등을 매매, 소지, 사용,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약류들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투약의 경우에는 기본형의 절반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가법이 있는데 처벌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형량을 강경하는 방법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한두 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반성문을 주기적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저한테 안 보내주시면 제가 꾸준하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사협조와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사협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혼자 투약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판매책한테 마약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혼자 피는 게 무서워가지고 보통 이제 같이 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자들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협조를 해줘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옛날 같은 경우는 공적조서라고 말을 하는데 마약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저 같은 변호인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사건 진행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다음에 재판부를 통해서 사실조회를 수사기관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잘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미리 수사 단계에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에서 잘 작성해서 주십니다. 대신 이제 전제는 당연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범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그래도 이제 뭐 마약 판매 책에서 중간 이상 책이었는데 적발이 되면서부터 공범에 대해서 다 물었습니다. 다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자료 제출하고 해서 다른 공범들 저희 클라이언트 분보다 더 경미한 사안인데도 4년 5년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 클라이언트만 2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클라이언트 분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최근에 또 왔습니다. 클라이언트 분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대응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재범 방지의 노력, 재범 방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투약한 경우에는 재범 방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되 재범을 안 저지른 걸 어떻게 보장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 보통 이제 정신과 진료나 단약서약서, 단약 일기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마약 퇴치 운동 모브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석방된 뒤에 바로 마약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할 거다. 그리고 입원을 하기 위한 가족들이 절차를 밟은 내역들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이런 걸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홍범들 5년 나왔는데 저희 클라이언트분만 2년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지역의 교도소에서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그 사안으로 그 지역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응하기 어떻게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 처벌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처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내려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뭐 투약 한번 하고 초범이고 이러면 최근엔 그러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구속수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보다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사건 안 맡기셔도 되니까 저만큼 마약 사건에 전문적이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좋은 결과도 많이 도출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뭐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를 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주겠다, 즉 무죄를 받아주겠다,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확답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확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이 2심에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2년이 2심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여러 양형자료 객관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판사님마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의 성향, 판사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임하려고 결과를 확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님은 저는 수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안을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받아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건을 하나 맡기신 다음에 추후에 뭐 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맡겨주십니다. 아무튼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변호사를 보고 A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조사 당일날 나오는 변호사는 B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이랑 뭐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시는 변호사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사 참여나 아니면 재판 때 나온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 즉 이제 초임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로펌에서도 그럴 겁니다. 뭐 의견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뭐 대표 변호사님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 그다음에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변호사고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건 진행하고, 제가 직접 조사 참여하고, 제가 직접 재판 가고, 제가 직접 의견서나 이런 거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한테 보내드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의견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마약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대응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 아래에 나온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